명제에서 이제 관계를 두 개를 배울 텐데 역하고 대우를 배울 겁니다. 역은 순서를 바꾸는 거고 대우는 뭐 이것저것 다 바꾸는 거고 얼마 전 몇 년 전까지 교과는 이 부분도 이름을 달아서 배웠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교과에는 안 나오겠지만 알아두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이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자, P이면 Q이다 해서 역은 뭐가 되느냐니까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우는 순서도 바꾸고 낫을 붙여주고 그러면 저기서 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낫만 붙여주는 거죠. 약수 약수 이렇게 있는데 쉬운 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개는 동물이다. 이거는 일단 맞는 말이죠. 그럼 순서만 바꾸게 되면 동물은 개다. 얘가 맞는 말인데 순서 바꾸니까 틀렸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일단은 틀린 얘기가 보입니다. 낫을 붙이면 개가 아니면 동물이 아니다. 이거는 틀린 것 같아요. 고양이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순서랑 낫을 다 부정을 해버리니까 동물이 아니면 개가 아니다. 얘는 어떨까? 맞죠. 전체 집합 중에서 여기 개가 있고 동물이 있는데 동물이 아니다는 여기 이 부분이죠. 동물이 아니면 당연히 개도 아닌 거죠. 그래서 대우가 좀 중요한데 대우는 순서도 바꾸고 부정을 하니까 이것도 항상 맞는 말이 돼요. 아까 방금 61페이지였나? 거기서 본 게 이 내용이죠. 대우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거를 집합을 이용해서 집합으로 P가 Q의 부분 집합이면 항상 맞는 말은 Q의 여집합은 반대로 Q가 맞네요. 여집합은 반대로 부등호가 아니죠. 포함 관계가 바뀌죠. 이 부분 이야기를 대우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명제로 표현하니까 P는 Q이다가 되는 거고 집합 관계가 성립하니까 not Q는 not P이다가 되는 거고 이 둘은 무슨 관계 있지? 순서 바꾸고 not을 붙였네? 대우 관계 있네. 그러면 얘랑 지금 대우라는 소리인데 얘는 어떨까? 얘랑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순서 바뀌고 not이 붙어있죠. 그럼 얘들도 대우가 되고 그래서 집합관계에서 우리가 뭘 알게 됐냐 그러면 대우끼리는 본 명제와 대우는 항상 진리집합이 같다. 얘가 맞으면 얘도 맞고 왜냐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얘가 맞으면 얘도 맞다. 그래서 대우는 서로 같다. 역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모르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전체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방금 했던 이야기가 본 명제가 참이 된다면 대우도 항상 참이다. 내가 가면 네가 가면 나도 간다. 내가 가지 않으면 니도 못 간다. 뭐 비슷한 말이죠. 이제 말이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P면 Q이다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거짓이다. 그래서 둘은 진리집합이 같다. 역은 모르겠다.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알 수 없다. 그래서 본 명제가 참이됨을 보여주기가 좀 어려울 때는 대부분 대우를 가지고 많이 판단하게 돼요.
이게 아무래도 시험엔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자, 3단 논법은 여기 그림이 있는 거 보면 돼요. P가 Q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느냐 그러면 P는 Q이다 라고 알 수가 있죠. Q가 R의 부분집합이네요. 그렇다면 Q는 R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관계에서 보면 여전히 P가 제일 작으니까 P도 R의 부분집합이겠죠. 그렇다면 P는 P이면 R이다. 얘도 참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바둑이는 개가 되고 개는 동물이다. 그러면 바둑이도 동물이다. 이 말도 참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설명한 내용 자체는 참 쉬운데 그렇다고 문제가 쉽냐면 또 그건 아닙니다. 다음 명제 역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중에서 참거짓의 판별은 항상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면 참이 되고 발레가 존재한다면 거짓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의 진리집합이랑 Q의 진리집합이 이런 관계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참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삐져나가 있다면 부분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P, Q가 이런 관계에 있다 그러면 P면 Q이다는 거짓이 된다. 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니까 발레라고 부른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그렇다면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는가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1번 책에서는 수식으로 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다를 한 번에 나타내 보면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네요. 맞죠? x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니까 이게 여기 이 부분이죠.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는 2보다 커요. 얘를 넘겨서 생각을 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죠. x만 넘겨서 쟤를 그려보면 y절편이 2가 되고 이런 직선에서 y가 여기서는 1,1을 지납니다. 보니까 얘랑 비교를 해보니까 얘가 작은 영역인 거는 것 같아요. 작은 데서 큰 데로 이 친구이면 이 친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에는 본 명제는 참이됨을 알 수가 있겠죠. 작은 데서 큰 데로 가고 있습니다. x는 1보다 크고 동시에 y도 1보다 크다. x 1보다 크고 동시에 y도 1보다 크다. 여기는 얘를 그린 거고. 아, 이거 그래프 색칠하는 부분. y가 크다는 이 직선 위의 식은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만족하겠죠. 얘를 그렸으니까. 이 y보다도 여기 있는 y보다도 더 위에 있는 y는 여기 있는 y보다도 크겠죠. 그래서 y가 크다 그러면 그 그래프에서 윗부분, 작다 하면 아랫부분. 이제부터 부등식 영역이 빠져서 이 색칠하는 부분은 앞으로 많이 안 다룰 수도 있겠네요.
자, 이 점은 얘를 만족한다. 이 점은 여기 y보다도 큰 y잖아. 여기 y는 이거를 만족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인 옛날 작은 y보다도 더 크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y가 크다 하면 윗부분, 작다 하면 아랫부분, 일단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부등식 영역을 제대로 아직은 안 봤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은 데서 큰 데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 명제가 참이 됩니다. 그렇다면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 거짓을 판단하세요인데 역은 어떻게 될까? 역은 여기서 반대로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는 거잖아. 거짓이겠죠. 여기가 크니까. 대우는 얘랑 같은 진리집합을 가지게 되니까 참이 될 테고. 본 명제가 참이니까 당연히 대우는 참이고, 역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역은 확인해 보니까 거짓이더라. 왜? 큰 데서 작은 데로 갔으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안되네. 이해 안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역을 적어볼게. 1번에서 순서만 바꿉니다.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요, and y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가 맞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x에다가 100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90 하면 성립하지만 그렇다고 얘를 만족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거짓이더라. 대우는 이 친구에 대한 부정, x 플러스 y가 2보다 작으면 x는 1보다 작고, 이거의 반대말은 또는이죠. y는 1보다 작다.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할 것이다. 얘는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얘의 진리집합을 가지고 대우는 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 이게 역이랑 대우를 적어보고 참 거짓을 판단을 해본 것이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명제를 계속 풀어보면 알겠지만 또는이 굉장히 안 좋아. 이거는 굉장히 좋고, 또는은 이거 또는 저거거든. 범위가 넓지. 둘 중에 하나만 틀려도 괜찮을 때가 있고, 이거는 좀 교집합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답 찾기는 좀 좋거든. 또는을 굉장히 멀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2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역은 순서만 본 명제도 해볼게요. 원래 주어진 명제가 xy가 2가 아니면 또는 얘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역 한번 해봅시다. x가 1이 아니고 또는 이면, 자, 이건 어떨까? 또는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 저렇게만 바꿔요? 순서만 바꾸는 게 여기잖아. 순서만. 또는 x가 1이 아니다. 그러면 x가 2가 되고 y가 1이 되면 2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항상 2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얘는 틀린 말이겠죠. 그 다음에 대우. 대우는 순서 바꾸고 not이니까 x가 1이고 또는의 반대말은 그리고 y가 2면 xy는 2다. 왠지 맞는 것 같죠.
그러면 본 명제도 맞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본 명제를 안 물어봤지만. 대우가 맞으면 본 명제도 맞다. 왜냐하면 P가 Q의 부분 집합이면 이런 관계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명제가 은근히 복잡합니다. 자, 본 명제 한번 적어 봅시다. xy가 양수면 2고네요. 2고 틀렸겠죠. 플러스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게 틀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은 순서를 바꿉니다. x 0 2고 y가 0 이면 xy는 이거는 맞네요. 역은 해봐야만 합니다. 대우는 원래 명제가 틀렸으니까 틀렸을 텐데 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x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이니까 확인하기가 좀 애매하죠. 또는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면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가 다 가능하지.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 물어봤냐니까 곱해서 음수가 되는 경우는 얘는 맞는데 얘는 아닌 거니까 거짓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확인하는 것보다는 본 명제에서 우리가 거짓임을 아니까 대우도 거짓이더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번. 두 집합 AB에 대해서 합집합이 B다. 무슨 말일까? 합집합이 B다. B가 더 이거는 같은 말이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이런 말이겠죠. 이 둘은 그러면 같은 말일 것 같은데 이러면 이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역은 어떻게 될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합집합은 B예요. 얘도 맞네요. 그래서 얘가 맞는데 여기 맞을 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역에 대한 대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A 합집합 B는 B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겠죠. 진리집합은 참거짓은 맞다 이렇게. 이다의 반대말은 아니다예요. 작다의 반대말은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 자, 제일 흔한 문제. 뭐뭐가 아니면 뭐뭐이다. 뭐뭐가 아니다. 얘가 참이 되길 바래요. 근데 아니다니까 판단이 좀 어려워. 그래서 제일 만만한 거는 대우를 적어보는 거죠. 대우는 x-1이 0이면 x제곱에 ax 더하기 7은 0이다. 여기는 확인이 쉽죠. x가 1이면 얘도 성립한대요.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8 마이너스 a는 0이다. 그래서 a가 8이 된다면 얘가 맞는 말이 된다. 참이 되고 본 명제도 참이 된다. 라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명제가 모두 참이다. 3단 문법 이런 문제 보게 되면 항상 대우를 적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PQ가 있고 QR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결론에 의해서 P는 R이에요 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대우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러면 P는 Q이다가 참이라면
not Q는 not P다가 참인 거고 not R이면 not Q다가 참이라면 여기에 대한 대우인 Q는 R이다가 참이 되겠죠. 4개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Q로 끝나는데 얘는 Q로 시작을 하죠. 그럼 얘는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맞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P면 R이다도 성립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게 있네. not Q로 끝나는데 여기 not Q로 끝나네요. 그럼 얘는 연결이 되어서 not R이면 not P다. 적어보니까 이 둘은 서로 대우관계 있구나.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적힌 것들은 전부 다 참인 거잖아.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Q는 R이다. 여기 있네요. P는 R이다. 여기 있네요. 나달은 나피다. 나달은 나피다. 여기 있네요. 나피는 나달이다. 안 보입니다. Q는 나피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는 아니구나. 이렇게. 본 명제에서 주어진 힌트 2개에 대해서 대우를 적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있나 해서 3단론법에 의해서 참여 명제를 더 적어보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다. 자, 연수 문제 중에서 인상이 좋으면 호감을 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랑한 사람은 인상이 좋대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얘에서 대우를 적어보면 호감을 못 주면 그것은 인상이 안 좋아요 이런 의미인 거고, 여기에서 대우를 적어보면 인상이 안 좋으면 명랑하지 않아요 라고. 그 다음 적고 나서 연결되는 게 있나 보니까 얘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굳이 한 번 더 적어본다면 명랑하면 인상이 좋고 인상이 좋으면 호감이 간다 해서 명랑하면 호감이고 그 다음에 호감이 없으면 거쳐서 명랑하지 않아요. 이것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에 맞는 거 찾아보면 됩니다.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인상이 좋지 않은 인상 X면 명랑 아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없네요. 그 다음 호감을 주는 사람은 명랑하다. 반대로 돼 있네요. 왠지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호감을 주지 못하는 호감 X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명랑한 사람이 아니다. 여기는 맞는 말이네. 명랑하지 않은 사람은 명랑 X는 어디 있나요? 명랑 X 시작하는 게 없죠. 아니다. 명랑 X로 시작하는 건 없다. 3번이다. 적어보고 그래서 주어지는 명제 대우 적어보고 연결되는 게 있나 확인해보고 그 다음 보기 중에 찾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이걸 이해를 해서 접근하려 그러면 좀 헷갈립니다. 수학자들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왜 충분이지? 정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갑다 라고 하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나아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P는 Q이다가 만약에 참이라 그러면 얘를 줄여서 P는 Q이다를 참이면 화살표 1개 대신에 화살표를 2개를 이렇게 표현을 하자. 그래서 2개는 참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자. 그 다음에 한글로 적어보면 P면 Q이다. 그 다음에 집합으로 표현해보면 라지 P라는 진리집합은 라지 Q라는 진리집합이 부분집합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같은 말. P면 Q에다가 참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한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그럴 때 충분 조건은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그래서 헷갈림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이다라는 거를 이다 대신에 뭐라고 적을 수 있느냐면 는 Q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적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이다랑 충분 조건이다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다 대신에 충분 조건이다 적어도 참인 거고 충분 조건이다 대신에 이다라고 적어도 참이다. 왜? 수학자들이 정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간다라고. 여기서 뭐 하니까 충분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보면 개는 동물이기 이기에 동물이기에 충분하죠. 개는 동물 자격을 갖추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반대인 필요 조건에서 이거를 이해적으로 접근하기에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딱 기억합시다. 이다는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필요 조건은 뭔가? 자, 여기서 볼게요. 충분 조건은 P면 Q이다가 참인 경우에 대해서 그 순서를 그대로 가져갔을 때 P는 Q이기 위해서 충분 조건이다라고.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충분 조건이다 대신에 P는 Q 요 대신에 뭐라고 적어도 되겠다? 이다라고 적어도 된다라고 방금 배웠죠. 필요는 뭐냐 그러면 순서를 뒤집어서 P면 Q이다가 참이라 그러면 순서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얘가 참입니다. 이게 필요 조건의 약속이에요. 충분 조건의 순서가 반대가 되는 게 필요 조건이 참이 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개는 동물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동물은 개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가 만약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확인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자? 순서를 뒤집어서 충분이라고 적고 충분 대신에 뭐라고 적자? 이다라고 적자. 그래서 얘가 맞는 말이면 충분 조건도 맞는 말이고 순서가 뒤집어진 필요 조건도 맞는 말이다.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의 배수는 4의 배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게 맞을까? 헷갈려. 막 순서를 뭐라고 했는데. 그럼 순서를 바꾸자고. 4의 배수는 2의 배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얘가 맞으면 얘도 맞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충분 대신에 이다로 바꾸자고. 4의 배수 4, 8, 12 땡땡땡 2의 배수 2, 4, 6, 8 땡땡땡 2다. 얘가 작죠. 얘가 크지. 작은 데서 큰 데로 가고 2다이기 때문에 얘는 참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참이 되고 참이 된다. 결론 필요 조건이 보이면 어떻게 하자? 순서를 바꾸고 충분으로 바꾸면 된다. 충분은 뭐다? 그냥 이다로 바꾸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정의이다라고. 자, 엄청 재미난 거 봅시다. 필요 충분 조건. 재미없죠? 필요하면서 동시에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P면 Q이다 이거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그렇다면 둘이가 똑같을 때 똑같다가 아니라 진리지법이 같을 때 P는 Q이다도 참이고 Q는 P이다도 참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양방향으로. 그래서
둘 다 서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 P는 Q이다도 성립하고 Q는 P이다도 성립하게 되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도 되고 P로도 되고 둘 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줄여서 한 번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을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될까? 둘은 진리집합이 같구나. x는 2랑 3x는 6이랑 진리집합이 같죠. 아, 이런 걸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부릅니다. 정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면 얘를 싹 지우고 P는 Q이다 라고 바꿔 생각하면 돼요. P는 Q이다니까 P가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니까 작은 데서 큰 데로 가요 이렇게 보면 되고, 필요 조건이면 충분으로 바꾸고 뒤집고 자지고 그렇게 하느니 그냥 반대다, 작은 데서 큰 데로 간다, 역방향으로 화살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좀 간단하겠죠. 그래서 충분이면 왼쪽에서 오른쪽, 필요면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보면 되고, 필요 충분 조건은 양방향 화살표다, 둘은 진리집합이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다. 부분집합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분집합이어야지만 명제가 성립하겠죠. 왜냐하면 작은 데서 큰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 부분은 그냥 표현입니다. 가정 뭐뭐는 뭐뭐이다 라고. 그 다음에 충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충분 조건이 되고, 필요는 오른쪽 왼쪽, 필요 충분은 양방향, 죽도밥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에 의한 필요 조건이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Q, P에서 Q 되면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얘는 성립하는데 충분은 아니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반대로 가기 때문에 같지는 않고 어떤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죠. 다만 PQ는 같지 않다라는 형태. 그래서 진리집합을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1번 P는 진리집합은 2가 되고요. Q는 방정식 해를 찾아보니까 0하고 2가 되네요. 얘는 반대가 아니라 이쪽으로 성립하죠. 그래서 1번은 답이 안 될 것이다. 2번, 자, P는 X랑 Y랑 같은 겁니다. X랑 Y랑 같아요. 그 다음에 Q는 진리집합이 X랑 Y랑 같아도 되고 X랑 마이너스 Y랑 같아도 되고, 여기는 한 개고 여기는 두 개니까 이 방향으로 성립하겠죠. 얘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10의 양의 배수 10, 20, Q는 5, 10, 15, 20. 여기도 이렇게 가, 화살표가. 그래서 답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절대값이 4가 되면 진리집합이 4랑 마이너스 4가 되죠. 제곱이 16이 되는 경우는 뭐가 될까? 4랑 마이너스 4니까 얘는 같네요. 이렇게도 성립하고 이래 성립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네. 그렇다면 5번이 답이겠죠. 자, 이거 풀어보면 x-7, x는 7이랑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q는 7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성립하는데 얘는 성립 안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이렇게. 1번에 왜 Q는 양도를 식을 정리를 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는 0이니까
자, 다음 네모안에 알맞는 거. 해집합이 뭐가 작은가 포함관계 있나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0이면 더해도 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겠죠. 여기다 적읍시다. 이쪽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덧셈이 0이라고 해서 각각이 0은 아니겠죠. 여기는 아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가니까 얘는 우리는 충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이 합집합에 들어간다. AB 교집합은 AB 합집합이 들어간다는 A가 B가 되기 위한. 자, 얘는 어떨까? 교집합은 항상 합집합의 부분집합 아닐까? 맞죠? 그럼 얘가 성립한다고 해서 이게 성립할 리는 없는 거잖아. 그럼 얘는 아닌 거고. 근데 AB가 같으면 어떻게든 얘도 성립할 수 있겠죠. 같고 하니까. 얘가 A가 되고 얘도 A가 될 테니까 A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성립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립하겠죠. 뭐 실제로는 얘가 아니어도 성립하겠지만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되더라. 그렇다면 얘는 필요 조건이구나. (3번은) 당연한 소리이면서도 이런 데서 함정 잘 나옵니다. 왜냐면 이 말이 있고 없고를 이제는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 말이 없으면 제곱에서 0이 되는 게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실수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제곱의 합이 0이다 라는 거랑 얘가 0이 되는 거랑 둘은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현재는 이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얘는 성립하는데 얘는 성립 안 할 수 있죠. 1이랑 i 대입하게 되면. 그래서 실수 조건을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버릇처럼 당연하지 이거 아닙니다. 3번의 부연 설명해 보면 실수 조건인 상황에서 x제곱 y제곱은 0이다 랑 동의어가 뭐냐 그러면 x 절대값 y 절대값은 0이다 이 말이랑 x는 0이고 동시에 y는 0이다 이 세 개는 같은 말이겠죠. 명제에서. 실수에서는 세 개는 동의어입니다. 실수 아니면 여기서는 i도 가능하다. 1이랑 i도 가능하다.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4번 볼게요. x 플러스 y가 양수면 부호가 같으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인 한번 해봅시다. 절대값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제곱입니다. 잘 안 와닿겠지만. 그래서 이 친구랑 똑같은 진리집합, 이 친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나 모르겠다. 그래서 제곱을 해보면 얘도 절대값 덕분에 양수고 양수입니다. 양수는 제곱해도 성립하겠죠. 절대값은 제곱하게 되면 괄호랑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전체에 대한 제곱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괄호로 바꾸면 안 되겠죠. 전개를 할 때 생각해 보면 얘랑 얘를 제곱을 할 텐데 얘는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그냥 제곱하고 같습니다. 근데 얘랑 곱해서 만들어지는 중간항은 절대값이 아직은 없어질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좌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좌변은 x제곱에 y제곱에 2xy인데 얘랑 같대요. 그래서 x제곱 y제곱 없애고 이 약분하고 나서 적어보니까 지금 이 멘트가 어떻게 정리가 되었냐 그러면 왼쪽에는 xy가 있고 오른쪽은 절대값 xy가 있죠. 이게 얘랑 같은 말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얘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절대값이랑 알맹이의 절대값인 게 같으려 그러면 얘는 뭐랑 같은 말입니까?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겠죠. 막상 적고 보니까 얘랑 얘랑의 차이점이 살짝 느껴지네. 등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 이런 것도 얘가 등호의 차이가 있으니까 0보다 크다 보다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조금 더 넓은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얘가 조금 더 넓은 영역이 되겠다. 제곱해야지만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해서 여기는 등호가 있어서 양수이면서 0도 돼요. 얘는 양수만 돼요. 아, 얘가 작네. 얘가 좀 더 크네. 작은 데서 큰 데로 갔으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다. 이게 실전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읽고 바로 갑시다. 60도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기 위한. 60도라고 정삼각형인가? 모르겠죠. 아니겠죠. 그런데 정삼각형은 한 각이 60도겠죠. 얘는 맞겠죠. 60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60도인데 여기는 60인데 여기는 90이고 여기는 30일 수도 있는 거. 한 개가 60이라고 해서 정삼각형 모르겠다. 하지만 정삼각형은 한 각은 60도다. 맞네. 그래서 반대로 갔으니까 얘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3번 4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얘가 지금 P라고 보고 얘를 Q라고 할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충분 받고 그러지 말고 필요는 뭐다? 왼쪽에서 오른쪽이 참이다. 그래서 얘를 먼저 적어줍시다. x제곱 3ax 27은 0이 아니다. 이면 x 플러스 3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적으면 된다라는 소리. 근데 아니다죠. 아니다는 너무 많죠. 그래서 대우를 생각합니다. 대우는 x 플러스 3이 0이면 아까 했던 거랑 같죠. 대우할 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x-3을 대입해서 그걸 만족한 a를 찾자라는 거. 아까 문제랑 똑같은데 필요 조건 하나 추가된 거.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나오게 되면 이쪽 필요가 나오게 되면 반대로 명제가 성립하겠구나 라고 바로 줄여서 볼 수 있습니다. 자, x가 1에서 5 사이에 있기 위한 필요 조건이 무엇이다? 필요라고 했죠. 그렇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가 참이죠. 얘가 작아야 된다. 얘가 부분 집합이란 소리죠. 그래서 적어보면 A에서부터 6 얘가 부분 집합이다. 어디에? 1에서부터 실수 거꾸로 말했죠. 필요라고 무조건 화살표가 아니라 말을 잘 읽어보면 주어가 이 친구가 주어예요. 뭐뭐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무엇이다. 얘를 먼저 하면 얘는 뭐뭐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맞죠? 헷갈리죠? 나도 헷갈리니까. 다시 A가 x6는 1 x5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얘가 주어라고. 원래 앞에 적혔어야 될 친구인데 뭐뭐 필요 조건인 게 이 친구예요 라고 순서를 바꿔 적었잖아. 그래서 정상적으로 적어보면 얘는 얘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가 성립한다. 얘가 작다.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면 참일 테니까. 그래서 1 얘가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 얘가 커야 되기 때문에 A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얘를 다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A의 범위가 결정이 된다. 두 번째,
뭐뭐뭐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무엇이다. 얘를 주어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B의 4는 1, 5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니까 는 뭐뭐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 2다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간다. 얘가 작네. 작은 데서 큰 데로 갔나 보다. 작다면 부분집합 관계로 볼 때 B 얘가 1 x 5에 쏙 들어가야 돼요. 4는 작습니다. 그렇다면 B는 1보다 왼쪽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1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지만 되겠다. A의 최대값 1, B의 최소값 1. 주어 앞으로 보내는 거 까먹지 마시고. 전체 집합 U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합시다.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랍니다. 순서를 바꾸면 not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고 또는 그냥 이다 라고만 바꿔도 되고 결론적으로 not Q는 not P 아니 뭔데 Q를 적어야 되는데요. not Q는 not P다가 참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우를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P는 Q이다겠죠. 얘가 참이 되고 얘도 참이 되고 이게 성립한다라는 말은 P는 Q의 부분집합이란 거. 얘가 성립한다라는 말은 Q의 여집합은 P 여집합인 거고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면 되겠죠. 항상 옳은 것은 여기 있네 바로. 자 얘가 답인데 얘가 확실히 맞다고 해서 나머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가? 모르겠다. 이런가? 모르겠다. 이런가요? 모르겠다. 얘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내조건 PQRS에 대해서 자 바로 봅시다. S는 R이면 충분입니다. 그럼 S는 R로 화살표 바로 보내겠습니다. not P는 Q가 필요입니다. 거꾸로 적을게요. 그렇다면 Q가 not P가 되죠. not S는 Q이기 위한 충분입니다. 그렇다면 not S는 Q다 라고 적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대우를 적자라고 했죠. not R은 not S이다. 대우 적습니다. P는 not Q가 되고요. 대우 적으니까 not Q는 S가 됩니다. 한 번 더 연결되는 게 있나? R로 끝나는 게 있나요? 찾아보니까 R로 시작되는 게 있나? 연결할 거 없네. not P로 시작되는 게 있나? 보니까 안 보입니다. Q로 끝나는 게 있나? 여기 있네요. 그렇다면 얘랑 얘를 한 번에 적어보면 not S는 Q를 거쳐서 not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존재하겠죠. not Q를 매개체로 해서 P는 S이다. 이렇게 여러가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다음 옳은 것을 고르세요. P는 R이긴 충분. P는 R이다가 있는가 봅시다. P는 R이다. P는 RQ. 어디 갔나요? 어디 갔나요? RQ. S. P, RQ, S. S는 여기랑 연결되는 거라 하나도 안 적었네. RQ는 S로 가니까요. P는 S로 가고 S는 R로 가니까 P는 R이에요. 얘도 성립하겠죠. 3단 논법에 의해서. 그래서 성립한다. 참이다. P로니까 순서 바꿔 적겠습니다. not Q는 R이다.
그 다음 여기에 대우 생각해 보면 나달은 Q다. 얘랑 같은 게 있나 찾아보면 나달은 Q, 나달은 Q, 낫Q는 S인데 S가 R로 가니까 이 부분에서는 낫Q는 S를 거쳐서 R로 간다. 그래서 맞는 말이다. P는 S의 경우 P를 충분 조건이다. P, S가 같나요? 찾아보면 P는 S로 가긴 갑니다. 그런데 S에서 P로 간다라는 게 있나요? S에서 R로 갔다가 R로 연관되는 거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S가 P로 가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모르겠다 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다.